전 진행을 맡고 있는 민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올가고 수능관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지윤입니다. 아, 네. 자. 아, 신학기죠? 네. 네. 아, 오늘 월요일. 네, 오늘 월요일 신학기. 네, 이거 신학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네네. 신학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거고 저희가 이제 말미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저희 교육진담이 이제 사연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사연을 해석해드리고 하는 것은 이제 별도의 어떤 코너로 만들 생각이 있으니까. 왜 보면 유튜브 보면 사연 많이들 보내주시잖아요. 네. 사연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 사연에 따라서 심층적으로 전문가들이 영역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손님 민경님. 아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댓글 좀 쭉쭉쭉 좀 달아주시고요. 예, 오신 분들 인사하기 위한 댓글 이렇게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예, 얘기하세요. 예. 아니 요즘도 네. 옛날에는 그랬잖아. 옛날에 초등학교 첫 입학. 아니 초등학교로 갔을 때. 와, 운동장에서 줄을 쫙 서 이거 아세요? 이거 아시죠? 그럼요. 손수 반 배정, 반번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그랬죠. 네네. 저희 때는요. 이름하고 이름 뒤에 하얀 손수건도 있었어요. 코 닦으라고. 왜냐면 코 닦으라고. 애들 코 올려서. 엄마들이 그 이름 명찰 뒤에다가 하얀 손수건하고 이름 명찰 요렇게 같이. 코질질이잖아. 네. 요즘은 이제 손수건을 저희는 이제 주머니 안주머니 하나씩 넣어주셨습니다. 다르죠. 다르구나. 국민학교랑 초등학교 차이예요. 국민학교 애들은 코가 많이 나와. 그래서 수건을 겉에다가 해야 되고 초등학교 친구들은 코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국민학교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네, 아니 국민학교 애들은 면역이 강해. 그래서 이제 그 코가 자주 나와서 이렇게 밖으로 딱. 그러니까. 자, 오늘도 이제 어머님들 다 손잡고 이렇게 학교 가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입학식 치러지겠죠. 네, 뭐 행복하겠죠. 입학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신이 나죠. 요즘엔 뭐 그 입학식이 이렇게 크게 의미 있는 날은 아니니까. 그렇죠. 특히 뭐 고등학생한테 뭐 입학식이 무슨. 예전에 나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앞에 학원 홍보하러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입학식 날 들어가는데 그때는 홍보 안 해도 막 그 간판만 달아도 학생들이 막 학원에 오고 그럴 때 아니에요? 20년도 전에.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제 그 전단지 신문지에 삽지에 학원 광고들. 아우 신문 삽지. 거의 거기 신문 그 보급소는 이거로 수입이 엄청나죠. 신문 삽지가 광고에선 가장 메인이었죠. 참 시대가 많이 보였어요. 그럼요. 자, 이제 좀 슬슬 들어가서 신학기 어떡하죠? 그리고 의대 정원 좀 아주 강력합니다. 계속 이 주제는요. 신학기와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의대는 아주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예상했던 것도 있는데 예측을 하는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갈등과 대립의 상황들 자체가 의대의 어떠한 니즈, 욕망 가까이 어떤 의대들의 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의대 학장님들은 의사의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거는 그 대학의 입학 처장님들이세요. 총장님 이하 의대 교수님들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대학 입학 정원 확대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 정도의 정원 확대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거는 되게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명이다. 우리 대학의 정원이. 보통 이제 요즘에 대학들 정원이 1,500명 선이에요. 1,500명 선인데 100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의 뭐 10% 가까운 입학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것도 무조건 정원 보장. 정원이 차는 게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제 요청 사항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의과대학들의 강력한 요청 부분들에 의해서 의대 입학 정원이 4월 달에 저희가 예상했던 총선 전에도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맞춰서. 그러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2,000명 확정이에요. 그러면 뭐 신학기 지금 입학하는 고등학생들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 그러니까 이거 맞물리는 거야. 뭐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큰일 나. 이런 거고. 지금 고2 학생들 네.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다 대학 갈 수 있어. 고2, 고3 신학기가 네. 시작되면서 각자 애들의 각오들이 있을 텐데. 고3 학생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행운이 떨어졌으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움직여야 되겠죠. 진짜 지금 요번 고3 되는 학생들은 생각지도 않은 어떠한 진짜 이거 선물이지 선물. 네. 국가가 정말 생각만 정말 제대로. 근데 제가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해도 되는데 이 네네. 엊그저께 이제 고3 올라간 학생을 컨설팅 했을 때 그런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좀 시작이니까 네. 학년별로 한번 좀 뭐 고1, 고2, 고3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 국어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렇죠. 우리가 좀 저기 학년별로 네. 고1 예비 고1. 네. 예비 고1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는 고3부터 쭉쭉쭉 내려가서 예비 고1로 마무리 짓죠. 네. 고3부터 그럼 좀 말씀을 네.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그 조금 가볍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아이들이 그 반배정을 되게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반배정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담임 선생님은 누구, 어떤 분이 되시는지,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 반배정에 있어서는 사실 주변의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의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습 계획을 우선적으로 먼저 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3월 달에 이제 3월 말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 일단은 대비를 해서 과목별로 물론 다 준비를 해야겠지만 국어 과목 1교시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국어부터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겨울방학 때 사실은 이미 고3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방학 때 텐션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좀 본인이 놓쳤던 것들, 그리고 국어학습에서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한 달간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은 EBS 수능 특강을 학교 내신 교재로도 사용을 하고 수능 대비를 위해서도 준비를 하니까요. 그 EBS에 대한 학습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3 학생들은 사실은 1월 달부터 이미 고3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 각자의 그 페이스에 맞는 그 학습도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본인이 하던 그 학습에 이어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를 좀 같이 눌러주시면. 엄청 눌렀어. 네. 하트 막 올랐어. 하트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래서 내가 입만 열어도 하트가 나오는 사람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막 정말 지난주 방송 같은 경우 막 4월 말도 법적 시한 따져가면서 예측해주고 그래도 하트가 안 나오는데 우리 지훈 쌤은 말하는 순간 그냥 무더기 하트가 쏟아지는 걸 보고 역시 지난주에 민우님 말씀하실 때 하트가 엄청 터졌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고1, 2 학생들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고1, 2 학생들은 또 이제 고3이랑 조금 마음가짐이 다른데 사실 이제 또 고2 학생이 된다면은 사실 고1 때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고1 1년 동안 어떤 학습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그런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내신 시작하기 전까지 좀 열심히 보충을 해놓고 학교 수업 물론 열심히 잘 들어야겠죠. 학교 수업 잘 들으면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수행평가들도 사실 조금 간과하고 잘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잘 챙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1 학생들은 중학교 때 국어랑은 고등학교 국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 특히 이제 단순히 그냥 국어라는 과목을 암기로 이제 접근하지 않고 논리, 그리고 사고력, 그 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런 문해력 등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신 학습과 더불어서 수능 국어를 위해서 필요한 독서, 문학, 문법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뭐 아주 그냥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죠. 현 고 이제 오늘 이제 3월 3일 입학식, 3월 4일 입학식이 이제 치러지다 보니까
예비고1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고1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첫 네. 스타트. 그럼 뭐 많은 학생들과 주변에서 네. 너의 인생은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결정난다.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뭐 하나만한 얘기지. 네.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네. 조금 더 세밀하게 상위권, 네. 그렇죠? 최상위권, 그 다음에 중상위권, 뭐 중위권, 네. 하위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각각의 어떤 학생들의 네. 국어 학습의 수준에 맞춰서 네.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요게 아마 국어뿐만 아니에요.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요 기본 루틴이.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5등급 학생한테, 현재까지는 9등급 체제잖아요. 뭐 네. 5등급 학생한테 너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아와. 이런 거는 되게 오히려 비효과적이거든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한 등급을 더 올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상담과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보통의 네. 경우는 당위적인 얘기만 계속해요. 너 올려. 너 잘해. 30분 정도, 뭐 50분 정도 학부모 학생들은 답답한 마음에 네. 학습 코칭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러 갔는데 넌 할 수 있어. 아니 이런 얘기 좀 말고 좀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거잖아요. 안 되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들도 각각의 희망과 꿈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지. 하위권부터. 맞습니다. 네. 난 7등급이 안 가. 국어만 보면 울렁증이 생겨. 네. 글을 읽으면 모르겠어. 난 사실은 은유법 이런 것도 싫어했어. 문학을 읽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 맨날 반대야. 응? 문법 너무 힘들어. 이런 학생들. 네. 어떡하지? 이런 학생들 대부분 수학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 이런 학생들 네. 먼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지금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네. 꽤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의 자녀분은 안 그러겠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예, 주변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네.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할까요? 하위권 학생들은 일단은 사실은 공부 자체를 사실 좀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국어라는 거는 텍스트를 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텍스트를 만나는 시간부터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점수가 이렇게 하위권 학생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 개념을 너무 간과하고 문제풀이에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를 가기보다는 기본 개념부터 다져야 돼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전 이거 해석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화자가 슬픈 것 같은데 왜 기쁘다는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문학이라는 과목을 본인의 감상이 아니라 서술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과목이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학에서 텍스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우선은 교과서와 학교 선생님 그리고 또 뭐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바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배우는 국어라는 과목이 개인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서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들에 있어서 우선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로 먼저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문학뿐만이 아니라 문법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 용어들 보면은 대부분 문제만 풀는데 그 문제 풀 때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본인이 어디서 틀리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개념을 체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본인이 안 보고도 정리를 할 수 있게 연습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게 일단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네. 해요? 상위권 학생들은 더 치열하죠. 네, 그러니까요. 네. 특히 1, 2등급에서 많이 다투고 그 1, 2등급 층이 되게 두터운 편이라서 한 번 내려가면 사실 다시 올라오기 어렵잖아요.
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다 잡혀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우리 특히 1학년 때는 문학과 문법이 중심적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배운 어떤 표현법들 아니면 어떤 주제들과 관련된 외부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 내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본인이 그걸 적용할 수 있게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문법 같은 경우에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개념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본인이 당연히 개념은 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점검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단순히 그 단원에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단원들의 개념들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봄인데 날씨가 추워. 아, 추워. 그쵸? 네. 추워. 혹시 해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겔? 아, 네. 이미 구독자 나가는 소리 듣는다. 그치? 해겔 얘기하니까 벌써 한 5명쯤 탈락하셨어요. 자, 근데 해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해겔이라는 철학자가 학문 연구의 철학적 사유 과정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변증법이라든가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들어보셨던 그런 어떤 학문 연구의 사유 과정에서 한 방식인데 네. 그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죠. 양질 전화라고 결국 양이 쌓이면 질로 바뀐대요. 네. 그러니까 질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양이 쌓여야 돼. 우리 지훈쌤이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여기에 딱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네. 공부하는 학습 시간이 양이면 이 공부하는 학습 시간이 양이 늘어야 등급인 질이 올라가. 네. 답이 없어. 네, 답이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답이 없다. 특히 고1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밀리면 없다. 그렇죠. 네, 그레이드가 네. 없다. 네. 라고 하는 거니까 더 사력을 다한다. 근데 나만 사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사력을 다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슬프지만 시간을 늘려라. 그러니까 시간 게임을 잘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전략 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의 시간을 늘리는 것. 그리고 내 시간의 효용적 가치를 위해서 학원 선생님과의 도움을 받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고등부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10시간을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되는 과목을 네. 내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2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학원은 보완제예요. 보완제. 그래서 학교의 보완제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어떤 거는 그냥 의미 없이 학원만 다녔는데 내가 도움을 못 받아. 시간의 세이브를 못 받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 수학 게임이에요. 어차피 수능은 국어 수학 게임이고 맞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대한민국 입시는 국어 수학이에요. 의대 정원이 만약에 2,000명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의사과는 국어를 잘해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변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시간의 중심성을 뭐에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국어 이것이 입시의 양축이다. 쌍두마차. 옛날에는 수학이 딱 앞장서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격가지들이야. 그쵸? 네. 예? 수학이 앞장서 딱 이거 뭐 수리 가 있을 때는 뭐 압도적이었죠. 킬러 있었을 땐 끝인 거지 뭐. 4%인데 4%? 어느 해는 0.4%야. 이거 뭐 교수님들도 못 푸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딱 그러면 뭐 거의 뭐 적토마지 적토마. 나머지는 그냥 당나귀?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힘에 붙여서 쫙 가는 그런 입시였다면 지금은 점점 그 말의 근육이 빠지면서 국어라는 말의 근육이 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입시에서는 균형감, 국어 수학의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쌍두마차 시대예요. 쌍두마차. 말 한 마리가 끌지 않아요. 2마리의 말을 끄는데 자꾸 영어 말을 데리고 오려고 그래. 이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 과목이 뭐다? 수학과 국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시간 배정을 하셔야 합니다. 수능까지 긴 안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내신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과목을 1등급을 받고 어느 과목을 3등급을 받느냐라는 과정에서 무조건 수학과 국어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과 국어가 등급이 높은 것이 입시 전체를 봤을 때 대단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등부로 넘어갈까요? 왜 갑자기 그랬어? 할 얘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뭐 입시적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나? 입시 얘기해야죠. 우리가. 아니, 이제 2,000명이라니까. 이 정도면 2,000명이 되는 게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4월 10일 총선 전 4월 말 그다음에 법적 시한 요 사이에 대학이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학 입시 요강을 발표하려면 인원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돼요. 근데 교육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해. 이야, 교육부가 이거 뒤로 갈 생각이 없어. 교육부가 뭐라고 했냐면 빨리 해. 할 거면 빨리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4월 10일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3월 말에 끝낼 수도 있어요. 어찌 본다면은. 그러면 이거 끝나요. 이거는 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냥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다음서부터는 개별 의사들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교육부가 발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재작년에도 대학들이 요청을 해요. 우리 학교 좀 늘리면 안 돼요? 이러면서 요청을 하거든. 근데 그게 2,600명이야, 의대가. 각 대학들이 요청한 게 거의 한 2,600명쯤. 다 합치면. 서울대 의대, 요청했다니까요. 연대 의대, 요청했다니까요. 충남대 의대, 충북대 의대, 전북대 의대, 전남대 의대 다 요청했어. 지방에는 의대들도 다 요청해요. 이렇게, 우리 5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안 돼. 이거 우리 50명만 더 늘려서 100명 정도는 돼야 이게, 이 실습실이라든가 이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50명만 늘리면 안 돼요? 계속 요청을 한단 말이야. 이게 합치면 2,600명 정도가 됐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뭐, 서울대가 100명 이상을 신청했다. 연대가 100명 이상을 신청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서울대가 100명 이상 신청하면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수십 명이 새 신규 서울대 의대 교수의 타이틀을 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이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대학들의 처지가 달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 되었던 것과는 조금 상황이 진전된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의대들도 교수님들이고 의사인데 그분들은 그냥 좀 성격이 좀 틀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입학처장님이시고 총장님이신데 이분들은 의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다른 입장이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죠? 나만 뒤처지는 거. 나만 뒤처지는 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의대만 정원이 안 늘어나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시안에 맞춰서 교육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의대들은 인원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입시 요강이 발표되고 나면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의대 확장이 주는 의미가 뭔지 뭐 국가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해석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중간 정도 진행하셨으니까 3월 6일 날 저희가 또 분당에서 또 설명회가 있잖아요. 이거는 3월 6일 분당에서 진행하는 그 의대 입시 설명회는 저희가 그냥 여러 번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안 해드릴 수는 없고 입장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거는 3월 6일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가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치 일정이라든가 내용들 보면은 그래서 오늘 내일 정확하게 지켜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확증 편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거의 대략 맞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신청하셔서 직접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킨스타에 와서 인사하시기로 했으니까 킨스타에 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이날 직접 한번 만나야죠. 24학년도 입결들을 많이 공개하려고 우리 레옹님께서는 올해 24학년도 24학년 작년도 의대 합격에 의대나 뭐 스카이 실질적인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야, 요번에 서울대 직윤에 합격된 학생이 직윤이니까 뭐 전교 1등이잖아요. 고등학교. 근데 수능에서 2323이 나온 거야. 수능에 2323이 나온 거야. 그냥 최저가 3개 합칠이거든요. 겨우 딱 맞힌 거야.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3개 합육이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참네. 그거 하나 낮춰줬다고 또 인생이 또 달라지죠. 걔는 진짜 서울대를 가야 되는 아이였나 봐. 이렇게 전교 1등이지만 수능에서는 2323 이 정도. 2323 하면은요. 국민광운 정시 기준으로 국민광운 세종 숭실 이 정도. 학력적으로 좀 많이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아주 좀 재미난 입시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저는 이제 입시 측면에서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학교를 가고 새롭잖아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 핵심 체크만 좀 말씀드린다면, 팩트만 말씀드린다면, 고1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공 적합을 빨리 찾고 자리를 잡고, 그다음 왜냐하면 신학기 들어가면 동아리도 선택해야 되고 모두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 본인의 어떤 전공 적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학교 들어가면 다 그 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정해서 거기에 맞는 생기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뭐 내신은 중요한 부분이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배웠던 영역보다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영역이 전부 수능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하는 학생이 있겠죠. 아까 민우님이 말씀하셨지만, 야, 1학년 지냈는데 내신이 정말 했는데 안 나와. 그럼 2학년 때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고2가 되면서 저 이제 수능 파이터로 가야 되나요? 그거 되게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건 정말 아니 수능 파이터가 아니라 고2 때 배우는 게 내신으로 배우는 게 수능 영역이에요. 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 파이터 뭐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제발 고2 과정 그 과정만 정말 충실히 하면 수능도 되고 내신도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라고 요즘은 고등학교도 내신 문제 출제 경향이 전부 수능형으로 나오죠. 학교 선생님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갈라서 그렇게 뭐 생각을 딱 사실 부담인 것 같, 뭐,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되는데,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 영역이고, 그 다음에 사탐이든 과탐이든 탐구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3은 가장 이제 제일 많이 또 고3 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상 내신 자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돼요. 고3 때는 1등급부터 9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은요, 학교에 따라 3과목에서 4과목밖에 없어요. 전부 대부분 다가 성취도 A, B, C 3개로만 다 표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특히 수학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대부분 고3 때 수학에 확률 통계 아니면 미적분을 한단 말이에요. 확률 통계 아니면 미적분을 하는데, 사실상 이 확률 통계나 미적분이 3월부터 내신을 보면 7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신에 사실 내신이 좋지 않은데도 이거에 붙잡고 있다가는 나중에 수원 수투 수능 수학은 수원 수투가 75%입니다. 30문제에서 21문제가 수원 수투이기 때문에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 여기에 붙잡고 있다가 수원 수투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현실을 빨리 깨닫고, 물론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난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3월부터 7월 달까지는 미적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학원들이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수원 수투를 다 놓치는, 특히 수원 같은 경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삼각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원 같은 경우는 또 2학년 1학기에 끝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까먹고 있을 상황이 크거든요.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내신에 대한 어떤 너무 여기에 빠져 있어서 수능을 놓치거나 이런 부분. 요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정말로 25학년, 26학년, 27학년도까지는 하늘이 주신 학년들이라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춰도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상위 탑 인서울 탑 6까지도 합격이 가능한 그런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학생 하나가 기억나는데 이 학생이 영어만 국제고학생의 내신이 4등급 수준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그냥 본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영어 1 하나 가지고 생각은 그럼 뭐 영어 1을 써먹을 때는 연세대 국제전형밖에 없거든요. 거기 수능 최저가 영어가 무조건 1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다음 물어봤어요. 그 다음 네가 내신이 4등급에서 최저를 맞췄다고요. 그럼 그게 합격이 되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불합격됐어요. 나머지 대책은 안 세워놓냐. 그러니까 애가 다른 과목들은 아예 준비를 안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고대도 기회가 오고 한양대도 기회가 오고 엄청난 기회가 오는데 근데 최저들이 필요하다. 세개 합칠과 세개 합육 또는 이 상태에서 네가 사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얘야 사회문화나 생물 같은 경우는 정말 네가 성실하다면 1등급도 만들 수 있는 과목이다. 네가 영어는 자신 있으니까 1등급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국어가 지금 인문이니까 네가 최소 2등급 맞아. 그러면 조합적으로 봤을 때 네가 고려대가 4개 합할인데 이렇게 맞추면 고려대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수능 최저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아이가 그걸 이제 인정하고 3월달부터 수능이라든지 수능 국어라든지 네. 자기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과목들을 해서 수능체를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아이가 바뀌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아예 뭐 좋은 얘기네요. 자, 그리고 댓글들이 이제 좀 쭉쭉쭉 올라와 주고 계신데, 네. 예, 뭐 필요한 댓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 먼저 002님, 민경님, 네. 하행호님, 네. 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이제 도움이 많이 돼서 구독하고 계시다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002님께서 또 어머님 본인께서 더 이제 입시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 네. 이 하늘이 주신 기회를 잘 네. 잡고 싶으시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민경님께서는 그 아드님이 대치동 수능 특강은 안 간다고 네 전에 지난번에 댓글로 한번 말씀해 아, 주셨어요. 네네네. 네. 안 간다고 기억나네. 하시네요. 네. 혼자서 공부하는 그 친구. 네. 네. 한번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학생과 함께 뭐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은 뭐 분당이나 요렇게 제가 뭐 요즘에는 그 세종대왕릉에 잘 안 가기 때문에 예전엔 제가 좀 일이 안 풀리면 세종대왕릉에 좀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세종대왕릉에는 좀 잘 안 가. 그 여주에 세종대왕릉에 제가 가잖아요. 여기서 저기 그럼요.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는 거기 가서 세종대왕님께 좀 빌고 대화도 좀 하고.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럼 뭔가 이렇게 온다니까. 이렇게 느낌이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학원들의 이름이 몇 개 있어요. 내가 세종대왕님이 정말 싫어하실 만한 말도 안 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이름들이 몇 개 있어요. 세종대왕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능지 이거 아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저기 여주는 안 가니까 제 있는 곳으로 좀 오시면 뭐 대치동이나 뭐 분당이나 이렇게 요즘 동탄 세종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이거 경부 측에서 한번 학생이랑 같이 한번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연 방송 하잖아요. 사연 방송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걸 갖다가 이제 입시 무엇이든 방송이 아니라 뭐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사연 방송 시간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읽어드리고 내용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네네네. 사르비아님 안녕하세요. 네. 브래드님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 브래드님이 지금 이 브래드님이 빨리 이 사연을 보내줘. 점심 시간 아니야? 학교잖아 지금. 그러니까 학교니까 빨리 학교 어수선해 지금. 그러니까는 이렇게 빨리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면은 브래드님 사연 갖고 우리가 이거를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점심 시간에 살짝 왔네요. 네. 일단은 짬을 내서 지금 와주셨습니다. 네. 학생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멘탈 관리도 그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제가 수능을 치면서 멘탈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여기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모두 제 일처럼 조언을 해주셨고 감동을 받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제 멘탈을 잡아주신 분들이십니다. 멘탈을 다잡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상담 올려주시면 선생님들께서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아유, 이제 얼굴을 봐야 돼. 궁금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막 애간장 부리는 얼른 오셔야 돼요. 심리의 달인이야.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현들께서 말씀하신 게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입시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입시가 이야기되어지는 컨설팅과 멘탈은 정성의 문제입니다. 네, 정성의 문제, 마음의 문제인 거고 예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그 학생들과 함께 그 학생의 삶과 그리고 그 학생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저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브래드님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 주신다면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연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그 사연으로도 하겠습니다. 이게 공간이 너무 먼 분들도 계셔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왜 뭐 유튜브 보면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명절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올리시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어떤 부분들 좋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선택에 대한 어떤 조언을 구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간단하게 올려주시면은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사연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진단 폰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사연을 이제 어디다 올리시면 되는지를 좀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디다 올리면 좋을까요? 저희 교육진단 아니 보통은 이제 여기 댓글. 폰 아니 폰보다는 여기 이 영상이 올라가는 댓글에다가 안 됩니다. 사연이 지금 A4 몇 장이요. 지금 사연이 그렇게까지 긴 거를? 아유, 사람이 고민이 생기면 길어져요. 사람이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야. 주저주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애가 뭐다. 사실은 지금 지방에 있고 이거 몇 개만 적어도 이게 뭐 되는데 사실은 우리 애가 연애를 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 이런 거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이제 그걸 갖다 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익명성 보장 이루어져야죠. 익명성 보장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익명성 보장된 형태로 이야기를 해야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진단 폰으로 보내주시는 게 저희가 익명성 보장과 더불어서 이야기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뭐 저희 교육진단 폰 자체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진단 폰으로 뭐 카톡으로 해가지고선 쭉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성 보장 하에 그런 내용을 갖고 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별 얘기 다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대체 공부를 안 하고 연애를 한다. 이거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의 좋은 해결의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지금 새롭게 그런 입시 사연 코너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더불어서 입시 사연, 입시 사연 코너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그거 갖다 놓고 이제 좋은 대화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입시 사연을 갖다가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각각 전문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심리적 전문가가 필요할 때도 있고 혹은 어떤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또 그 전문가들 저희가 섭외해서 그 사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댓글도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002님께서 아까 사연 신청하고 싶어서 어디로 보내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카톡으로 길게 보내시면 뭐 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1호로 저희가 딱 그래서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르비아님께서 의대 인원 확대하면 문과 현역은 최저 맞추기 어려워서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이과 중심 컨설팅 이야기해 주셔서 선생님 의견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은 듣지 마세요. 아니다, 좀 미치겠네. 저희 왜 그래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런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상위가 2,000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대가 의대 정원을 120명을 신청을 했어요. 후문에 의하면 연세대가 120명을 신청했어요. 클리어하게 말씀드릴까요?
올해 연대의대 갈 애가 작년에 연대의대 갈 애가 올해 서울대의대 가는 건데요. 아니 이런 식으로 상위권이 쭉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는데 도대체가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리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세상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부러졌어. 화나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 가지십시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룰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경제학 이래 완성된 형태의 하나의 지식이고 진리입니다. 근본적으로 상위권 경쟁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의대 정원의 확대는 올해 입시 경쟁을 무조건 완화시키면서 등급 간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갖다가 무조건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N수생들이 마구마구 들어온다. 직장인들이 들어온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인 도대체가 학원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누가 삼성 다니고 LG 다니던 애들이 그만두고 와가지고 공기업 다니던 애들이 그만두고 와가지고 지금 대치동 재수학원에서 의대 가겠다고 재수하고 있는지 그 말하는 사람이 직접 데리고 와보라고요. 없다니까요. 언론이 만들어내고 언론이 보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흐름들이 명확하게 진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정합성은 요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이렇게 현혹되셔가지고 온 동네 애들이 그냥 이과 애들이 의대 정원 2,000명보다 더 많은 애들이 올해 의대를 가려고 산더미처럼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경쟁률이 더 치솟았다라는 공포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르비안이 그 학생 문과잖아요. 그 현역은 이제 확대하면서 외부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 첫 번째 이걸 하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는요, 인원이 많으면 1%, 상위 4%의 인원과 11%의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이 많아지면은 어쨌든 그 비율에 따른 어떤 그 4% 1등을 받을 수 있는 그 탐구를 봐도 알잖아요. 탐구 영역 보면은 인원 많은 학생들이 1등급도 많이 나오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과탐을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탐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수능 최저 맞추는 데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뭐 문과 학생들은 문과 과목에 충실한다면 절대 그리고 제가 기숙학원에서 3년 동안 그것도 이과 전문학 기숙학원에서 있어 봐서 알잖아요. 재수한다고 성적 다 좋은 게 아니에요. 10명 있으면은 진짜 뭐랄까요? 성적 올라가고 정말 자기 꿈과 목표를 맞춘 애들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3 그대로 성적이 재수하는 학생들은 그 유지된, 특히 국어 선생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네. 성적을 향상시키려면 첫 번째 우리 민우님이 말씀, 성적 향상을 기대하려면 학습량이 늘어야 되는 건 기본 원칙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어나 영어가 어문계열이나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 학습량이 꾸준히 좀 장기간 좀 투자를 해야지 오르는 거 맞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과 학생들 오히려 저는요 최고의 이번 이 기회는 인문계열의 진짜 인문 상경계열 아니면 문과 상경계열 아니면 인문 쪽에 엄청난 기회, 공간이 스페이스가 많이 생긴다라는. 그럼요. 네. 이과 학생들이 만약에 등급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의대의 빈자리인 공대에 진출하기 때문에 네. 상경계열의 호환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인원 숫자를 따지면은 플러스예요.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 지금 우리 내용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듯이 수능 최저를 만약에 맞춘다고 했을 때 영어랑 예를 들어서 사탐이잖아.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탐은 최저가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 왜 사탐을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국어와 수학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아마 수학학원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면 우리 애가 평소보다 사탐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보여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뭐 수학이라든가 여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이과 최상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갖다가 영어, 사탐, 전략 과목으로 선택한 상황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웬만하면 다 맞춰요.
문과 최상위는 영어랑 사탐으로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시에서의 최저를 갖다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수학학원이 소규모일 수 있어요. 소규모여가지고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실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막 그런 의심이 들 정도. 이런 얘기는 거의 학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국어가 이게 시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국어가 시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일정한 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양이 만들어지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문계 최상위권 학생이 인문계 상위권 학생이 기본적으로 이과에서 수학 갖고서는 의대 관련 애들과 국어 경쟁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리한가요? 오히려 재수하는 애들이 불리하지. 왜냐면은 수능의 킬러가 사라졌잖아요. 수능의 킬러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요소가 아니라 천천히 꼼꼼하게 다양한 영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들도 어느 정도 유리하지만 고3에서 상위권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불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사탐으로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시간을 잘 분배하세요. 수능 최저에 있어서. 그래서 수학이 그럼 등급이 내려가니까 수학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우리 애가 수시 준비가 잘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영어, 사탐, 국어를 골고루 시간 배분을 해서 여기서 등급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이제 아까 이어서 그 918님께서 지금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같이 드린 것 같고요. 자몽님께서 컨설팅 시기 언제가 좋은지요? 아직 고등 성적이 나오기 전부터 듣는 게 좋을지 고3이 돼서가 더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까 해서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고2인가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학생. 이제 올라가는 학생이시죠? 예비 고1. 이제 고1. 오늘 이제 신입생? 오늘 신입생. 오늘 신입생이니까. 오늘 신입생? 신입생?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첫 중간고사가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이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게임을 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적합성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내신을 잘 따려고 애써보세요. 동아리 어디 들어가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냥 다 열심히 그냥 하세요. 그래서 비교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강박관념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갖지 마세요.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든 조언인데 100개의 비교과가 1개의 세특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충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공적합성이라는 것은 세특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동아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1학년은 특히나 1학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은 그냥 열심히 학교 생활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 충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적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끝난 다음에 여름 정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고1 학생들은 민우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기말 들어가게 되는 6월 모의고사를 한번 교육청 봐요. 그러면서 내신 성적과 전국 단위의 저희 위치 이런 걸 한번 보면서 그걸 가지고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컨설팅을 한번 받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죠. 하나는 기말의 동기부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생부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학생이 이제 알면서 활동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말이 끝나면 대부분 학생부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손대기가 좀 어려우니까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진행을 하는 것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사연 올려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시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잖아요. 002님께서도 사루비아님 질문 덕분에 시청하다 정보 얻었어요. 시간 분배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연 많이 이런 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더 알찬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서예부님께서 KTX. 네. 고3 육모 시험 후에 선생님들 뵈면 좋을까요? 고3이 데리고 KTX 타겠습니다. 아, 어디신데요? 어디신데요? 네. 어디신데요? 부산이면은 뭐 혹시 저희가 가는 길이라면 저희가 지방으로 가는 길. 부산이면은 일단 뭐 제가 1년에 한 번 부산은 반드시 꼭 가니까. 아, 부산. 아, 부산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그 제가 부산에 1년에 한 번씩 그 여행을 갑니다. 제 마음의 그 고향이기 때문에. 네. 예, 예, 제주도 없나? 제주도? 뭐 제주도 제주도 있으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주도 혹시라도 만약에 부산 일정이 잡히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해운대 바닷가에서 예, 보거나 송정 해수욕장에서 뵙거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 일정 잡히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요게 딱히 요게 적절한 시기가 만들어지지가 않으면 예, 케이스 타고 할 수 없이 올라오시면 예, SRT 역 근처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주도에서도 문의 왔었어요. 제가 제주도 갔었어요. 가서 네.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네네. 저는 제주도 사시는 분들 이 방송은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제주도에 가면 많은 비용이 절감되는 사람이라서요. 네. 무료로 제가 컨설팅을 가는 김에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진행해 주시고 올라오시면은 저희가 갖고 다 재능 좋은 거잖아요, 얼마. 네. 그래서 올려주세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또 말하니까 또, 또 부산 가고 싶네. 아,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강의도 한 적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초창기 때 제가 부산에서 제2고요? 네, 주말마다 2년 6개월이야 뭐야 한 3년 정도 주말마다 부산 내려가서 강의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자고 일요일 날 이제 하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때 부산 처음이죠. 그 뭐 대학교 때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간 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간 거, 그 외에 이제 부산을 이제 처음 갔는데 저는 그때의 그 추억이 가슴에 굉장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학생들과 따뜻했던 기억들, 학생들도 워낙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뭐 그렇죠. 주말에 내려가서 거의 1,200명, 1,600명까지도 제가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행복해요. 야, 해운대 바닷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물살의 빛깔이 다른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따뜻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각각 정이 되게 많아요. 이게 여수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여수의 느낌과 또 달라요. 여수의 매력이 있어요. 여수 매력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또 여수 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광주 매력이 뭔지 모르시죠?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습니다. 전주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전주랑 광주도 달라요. 춘천은 뭐 내 옛 추억이 있고 그래서 어디든 올려주시면 저희가 영역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한번 올리고요. 안 되면은 SRT나 KTX 그 역 근처에서 거의 시간 조율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좋은 의미로 아이의 인생의 변화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의 변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선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저희가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해서 사연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사연 방송 또 이제 진행을 해서 이것도 아마 실시간 방송을 원칙으로 한번 해서 영역에 따라서 즐겁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르비아님께서 그 질문 남기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사연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기입니다. 신학기입니다. 따뜻하고 활기차고 에너지 있는 새로운 기운을 팍팍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마신 모든 분들 에너지 있게 신학기를 파이팅 있게 보내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자, 건강하세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